특수활동비의 모든 것 예. 이런 제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특수활동비라고 하니까요. 딱 떠오르는 게 난 돈이 떠오르는 것보다는 뭔 놈의 특수활동인가, 어떤 활동이 특수활동인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직장인들 이렇게 몰래 이렇게 룸살롱 가는 활동 이런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도 좀 이렇게 말하기 힘든 무슨 활동이 있나 보죠. 좀 있죠. 노 대표님도 들어보셨죠, 그죠? 특수활동비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특수활동이면 일종의 합법적으로 그게 합법적인 예산인데, 예. 이제 그 비용인데 어디다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를 알리지 않고 보고할 의무가 이제 면제된 합법적으로 면제된 이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 되게 이제 정보나 수사 뭐 이런 관련된 예. 경우에 쓰는 게 합당하죠. 예. 오늘 그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인가요? 이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통제하고 검증하자는 이 얘기는 북한이 원하는 거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친구는 보위부 체질 같아. 예. 원래 옛날에 주사파 할 때도 그러더니. 그러니까 그 생각을 벗어나질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사파는요, 전향을 하기 전에도 문제고 좀 한 후에도 문제가 같아요. 그 사고방식은 그대로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섬기는 게 뭐냐? 대상만 그렇지, 달라지는 대상만 거야. 달라지지. 그 멘탈리티 자체가 문제죠. 아니, 우리가 뭘 하면 문제가 있으면 이게 뭐지? 이게 어떤 문제지? 합리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에 따져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거란 말이죠. 일단은 공개가 안 되니까 그걸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아니 사적으로 그걸 갖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써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우선 이제 특수활동비가 뭐냐? 도대체 정부가 국가 운영을 하는데 왜 이런 게 필요해요? 왜 이런 게 필요하냐? 그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이제 합법적인 예산이에요. 기획재정부가 이제 예산 운용 계획 집행 지침이라는 걸 해마다 내는데 2014년도 거 보니까 이제 정의 데피니션은 이렇게 돼 있어요. 특수활동비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법적 용어네요.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라는 게. 그다음에 이제 특수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한테 필요할 때 지급해야지. 막 절차가 번거롭고 그러면 빨리 지금 공작, 대북 공작 뭐 이런 거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 결제 맡아요. 그러니까 빨리 줘야 돼. 그리고 필요한 시기에 지급하고 구체적인 지급 대상이나 방법, 지급하는 시점 이런 거는 각 중앙관서가 개별적인 업무 특성을 감안해서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대로 하라는 얘기죠. 장관 마음대로 해. 그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국가 돈을 쓴 건데 뭐가 남아야지. 그렇죠. 증빙 서류가. 그래서 집행을 했다는 증거 서류를 남겨야 되는데 이거는 감사원에서 만든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 증명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예. 있긴 있군요, 뭔가. 예,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책임자는 이 지침의 취지에 맞게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자제하래.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을 할 때에도 이 경비 집행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만 현금을 집행하고 그런 믿음 아래 집행 내용 확인서는 생략하고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은 해라. 이 말은 이제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널 믿을 테니까 알아서 좀 해라 이거잖아요. 그런 거고 이제 증빙 서류라는 것은 이 돈을 갖다 쓴 사람이 돈을 받았다는 수령증 서명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내가 이제 우리 진중권 교수가 우리 장관이고 내가 특수활동하는 사람이야. 그럼 저 특수활동비 1억 원 필요한데요. 그럼 1억 원 줘요. 그럼 1억 원 받았습니다라는 것만 쓰고 그 1억 원을 어디다 썼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돼요. 그게 사실 보면 예산을 어떻게 썼는가를 예산은 쓰면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썼는가를 다 이제 증빙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예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예산을 쓴 걸 갖다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드러나지 않는 게 더 좋겠다라고 판단되는 또 이 공무 집행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게 아주 이제 수사라거나 기밀 이제 예를 들면 형사들이 이제 어떻게 수사했고 어디 숨어가지고 그 숨어 있는 동안 뭘 사 먹었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중에는 이제 보고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래서 사실은 이런 데 들어가는 지금 우리 그 특수활동비 총액이 얼마 정도 되죠? 예, 이제 추산하기에 따라 다른데요. 예.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나온 건 한 8,800억이고요. 실제로는 한 연간 1조 원이 넘어가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예산이 375조인데 예. 그중에 1조예요. 그러니까 특수활동으로 인정하는 부분은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그것조차도 더 들여다보면은 과연 정당한 특수활동에 쓴 건지 아닌지를 이제 가려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아니, 아무리 비밀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비밀 유지를 1조씩이나 해야 돼. 아니, 이거 이상한 나라죠. 이게 1조씩이나. 그래서 그 구체적인 걸 지금 따져보자라는 그러니까 거죠. 진 교수가 이제 국정원장인데. 그래. 아니, 뭐 100억, 200억은 오케이. 나 이해가 돼. 그럴 수 있지. 뭐 간첩 미행하다 보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1조 원. 근데 그나마도 전 국민을 갖다 지금 국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게 1조 원이 합당한 부분에 대한 이제 이 책정이냐를 따져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 교수가 국정원장이고 진중권 국정원장이 나 국정원 요인이에요. 유땡땡이. 그럼 유땡땡 국정원 요원한테 특수활동비를 1억 원을 줬어요. 내가 사인을 했어. 1억 원 받았다는 건. 그러면 이제 국정원 회계 처리에는 1억 원이 정당하게 집행된 걸로 나오겠죠. 근데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실제 특수활동에 썼을 수도 있고. 안 썼을 수도 우리 집사람 갖다 줬을 수도 있죠. 있지. 전세금. 그리고 또 댓글 달아달라고 이렇게. 룸살롱. 사람들이. 아니, 그건 나중 문제고 우선 특수활동을 안 하고 그냥 인마이 포켓 해버렸어. 그렇죠. 우리 집사람 갖다 줘버렸어.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국고횡령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두 번째는 아무리 특수활동이지만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국정원의 댓글 알바를 고용을 해가지고 야당 후보를 막 욕하고 막 박근혜 후보를 막 띄우는 이런 댓글 공작을 하는데 돈을 썼어. 이게 불법이에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불법 행위도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게 그냥 국가 안보를 위한 또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특수활동이 아니고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돈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이론적으로. 막 꼭 지금 국정원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죠. 국정원의 아니 생각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내가 이런 걸 딱 받았는데 뭐 아무것도 뭐 할 의무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나처럼 이제 도덕성이 높은 사람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벌써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데 반 정도는 와이프나 여친한테 줘도 되지. 다 주면 양심에 찔리니까 반 정도는 또 특수활동에 쓰고. 하여튼 그럴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 중에 반은 이제 국가를 위한 거고 이제 반은 이제 있잖아요. 이렇게 좀 이상한 놈들 나한테 평소에 좀 이렇게 밑보인 놈이라든지 이런 놈들 뒷가는 데 쓰거나.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돈이에요, 이게. 이런 돈인데, 노 대표님도 과거에 젊은 시절에 이 특수활동비로 밥 좀 잡숴보시지 않았어요? 글쎄, 그게 무슨 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우리 집에까지 출장 온 사람도 있었고, 예. 밥도 안 사줬어요? 예? 밥 안 사줬어요? 저는 밥 얻어먹은 적은 별로 없어요. 저는 밥 여러 번 얻어먹었는데, 보안사, 안기부 이런 데서요. 경찰 이런 데서 얻어먹었는데 안기부가 그때도 제일 잘 사주더라고 80년대. 일식집 이런 데 가서 참치회 이런 거 사주더라고. 그러니까 나보고 내가 밥 먹을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진 교수는 먹어본 게 없냐고 이렇게 날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하는데 보니까 이게 다 그거였네. 특수활동비로 먹은 거. 그러니까. 아니 내가 독일 유학할 때 독일 유학 시절에 영사관 무관이 사과 같은 거 안 보내줬어요 명절에? 난 안 보내줬어요. 나는 그때 한국 사과도 다 받아 먹었지. 가기 전에 이제 관직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수활동비야 이런 게. 이 특수활동비가 문제예요. 이게 1997년 정권 교체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안기부에서 비공개지만 공식적으로 장관실에 돈을 줬어요. 매월이요. 청와대 비서실에도 매월 돈을 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큰 부처는 3억 원을 줬다고 그러고요. 제가 들은 걸로는 좀 적게 주는 데는 2억 원을 줬대요. 그럼 이제 3억 원을 받으면 그 돈을 장관이 어떻게 쓰겠어요? 애들 밥 사주거나. 물론 3억 원 중에 일부를 들어서 자기가 와이프한테 갖다 줄 수도 있겠지.
딸 시집도 보내야 되고 뭐.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 살림도 해야 되고. 3억 원을 받으면 3분의 1, 1억 원은 잘라서 대변인실로 보냈대요. 기자실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월 1억 원을 가지고 애들 촌지 주는 거예요, 그럼 기자들? 아니 이제 기자들 생일이면 가족들 생일도 챙겨줘야 되고 뭐 휴가비도 줘야 되고 골프 접대도 해야 되고 저녁에 술도 사야 되고 어디 편집국 뭐 부장 찾아가서 이제 선물도 줘야 되고 이런 거는 예산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렌타인 30년 이런 거를 어떻게 예산을 하겠어요? 예산 발렌타인 30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쓰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그 본부 직원과 산하기관의 경력금 형태로 필요한 곳에다가 이제 업무 추진비의 보완으로 이제 부족한 데들이 있기 때문에 일 많이 하고 이런 데들 돌리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썼대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들 촌지도 주고요. 아직 제가 먹은 건 아니네요. 아니 뭐 장관 중엔 지가 먹는 놈도 있지. 그러니까 아니 이 정도면 모범이지. 네,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 정도 모범이지 뭐. 근데 이제 이게 언제 처음 드러났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98년도에 취임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미국 방문인가 해외 출장을 나갔어요. 근데 해외 출장 나가기 전에 돈이 막 10억인가 20억인가 안기부에서 온 거야. 비서실로. 그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어요. 대통령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거 관례적으로 주던 건데요. 그럼 이제 그 돈을 어디다 쓰라는 얘기냐 하면 대통령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수행 기자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많잖아. 그것다 다 뿌리라는 얘기예요. 그 순방 중에 저녁에 술래 접대해야 되고 전에 윤창중처럼 술 좋아하는 놈이 있으면 밤새 술도 퍼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기자들 중에. 이거 다 그런 목적으로 돈을 쓰라고 돈을 준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 뭐 명품백 하나 선물도 앵기고 다 부패예요. 부패 이게. 그러니까 이 부처에서 이 돈을 쓴 내용을 들어보면 전부 권한유착, 부패 이런 거하고 다 관련된 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권력기관 사이에 유착과 부패를 북돋우는 데 쓰는 거예요. 이게. 교육부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부에 지금도 좀 있던데 이게 교육부가 옛날에 많았어요. 이 특수활동비가. 왜 많았냐면 대학생 학생운동을 감시 탄압해야 되니까. 애들 밥 사줘. 아니지. 부모들. 각 대학의 그 행정처장, 학생처장들 있잖아요. 학생처장들 밑에 비공식적이지만 교직원인데 직책은 공식적으로 다르게 돼 있지만 사실상은 학생을 감시하는 정보기관의 보조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처장단 대책회의를 한번 소집하면 봉투를 쫙 줬대요. 그럼 뭐 이 학생처장들은 그 봉투를 갖고 와가지고 평소에 학내 학생들을 감시하는 일을 하는 직원들한테 봉투를 또 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그 특수활동비를 썼기 때문에 이게 제가 독재의 유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이제 부처들은 거의 다 없어졌는데 지금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공안 부처들을 중심으로 남아 있고요. 기획재정부 같은데 미래창조과학부인가요 지금? 거기에 특수활동비가 왜 있어요? 경제관료들인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니면 맨날 기업에 접대받는 사람들인데 특수활동비가 왜 있냐고요. 그게 말이야. 물론 약간은 어찌 보면 뭐 과로하고 너무 뭐 밤샘 일하는 직원들 위해서 좀 경력금도 쓰고 장관이 어디 기관 방문하면 봉투도 내놔야 되고 이러니까 월 뭐 몇백만 원 정도씩 있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몇십억 규모의 이 특수활동비를 무슨 공안기관도 아닌 그런 정상적인 정부 부처의 장관이 지 맘대로 쓴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다 부패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몇백만 원이라면 이제 기름칠인데 기계가 잘 돌아가게끔. 근데 몇십억, 몇백억이면 이건 뭐 그게 아니죠. 그럼요. 아니 감사원 규정에도 이 특수활동비가 되려면은 그 경비 사용 내역을 밝히면은 경비 사용 목적에 어긋나는 그 목적에 지장을 주는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안 밝히도록 돼 있지. 그러니까 행위 자체를 감춰야 될 필요가 있는 공무집행. 그러니까 기자 접대 이런 거는 밝히면 안 되는 업무잖아. 예. 그 지금 같으면 성매매 특별법에 걸릴 만한 일들을 그때는 이 돈으로 다 했다고요. 지금도 뭐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때 뭐 박정희 정권 말기에 그 이른바 중앙정보부의 망원, 중앙정보부 직원은 아니지만 정보원이 20만 명씩 되든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댓글 요원들 다 비정규직. 그 시절에 그 막대한 그 비공식적인 어떤 활동을 위한 자금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다음에 그런 것만이 아니고 지난번에 왜 이제 맨날 그 아무나 보고 종북이라고 하다가
맨날 패소 판결 받는 어떤 사람이 있죠. 아, 예. 그 사람들이 뭐 일베 회원들하고 같이 국정원 견학해가지고 무슨 절대시계인가 받고 뭐 받고 하잖아요. 그 돈을 다 어디다 쓰겠어요. 그게 다 특수활동비예요, 전부 다. 삐라 날리는 돈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그것도 심스럽고요. 네, 우리가 뭐. 그러니까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를 하는데 이 돈이 쓰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댓글 부대를 양성해서 그걸 공작하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이 돈에서 나오는 거죠. 대남 심리전. 대남 심리전이요. 대북 심리전도 물론 돈을 쓰겠지만 그건 다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는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조성한 돈으로 개인 비리를 북돋우고요. 그다음에 권한유착을 비롯한 각종 부정부패를 배양하고요.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원천이 되는 거거든요. 야, 심각한 문제.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나도 특수활동비로 한번 대접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한 번? 예, 언제냐면 90년대 초거든요. 네. 노동자 문화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우리 단체에 후원회원이 되겠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제 후원회원 모집한다고 광고를 냈지만 후원회원이 한 명도 없었거든. 한 분이 후원회원이 되겠다고 찾아오셔가지고 그 아이스크림까지 사온 거야. 그다음 후원회원도 가입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는 후원회원이 꽤 되니까 표시가 안 날 거라 생각했는데 표시가 안 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그게 특수활동비구나. 예. 국회가 이제 80억 원 정도의 특수활동비가 있어가지고 이걸로 현금으로 각 상임위원장, 간사들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못 받아봤습니다. 저는 상임위의 간사를 한 적도 없었고. 야, 그것도 현금으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상임위에서 외유 나가잖아요. 저는 외유도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 5년 동안. 외유 나가면 위원장 금일봉이 또 이렇게 전달이 돼요. 양심적인 위원장은 이 특수비 활동비 나오는 걸로 위원들한테 잘 나눴어요. 근데 이 위원장 특수활동비가 얼마인지는 외부에서 잘 모르거든. 국회의장 특수활동비도 있어요. 꽤 많아요. 예. 네. 그것도 이제 이렇게 뭐 $1,000씩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주죠. 네. 이제 의원들 외유 나가면 국회의장 명의로 이제 금일봉도 오고 위원장 명의로 금일봉도 오고 그거를 잘 쓰는 위원장과 의장은 양심적인 사람이야. 근데 이제 비양심적 도가 높을수록 인마이 포켓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집에 갖다 주고 집에 갖다 주는 홍모 씨처럼. 예. 옛날에 참여정부가 이전에 국민의 정부 때인데 후배가 하나 찾아와서 청와대시라는 후배가 예. 근데 대통령이 퇴임하셨으면 뭘 했으면 좋겠니 몇 가지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좀 하더라고요. 대답해 줬죠. 그랬더니 나중에 끝나는데 봉투에다가 자문비라고 하면서 20만 원을 주더라고. 아, 그거는 특수활동비가 아니고 아니에요? 그건 업무 추진비예요. 아싸. 예. 그래서 내가 그걸 갖다 그냥 그 환경단체죠. 거기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 특수활동비는 업무 추진비하고 달라요. 아까 업무 추진비가 또 다른 거예요, 그건? 예. 이제 우리 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활동의 목적과 내용을 감춰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일에 쓰는 게 특수활동비고요. 이제 업무 추진비는 행정기관의 업무 추진비는 다 공개돼요. 그 받고 사인 안 했어요? 받았다고? 사인했던 것 같아요. 했으면 그거는 이제 사인했으면 업무 추진비고 그건 왜냐하면 여론 수렴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 영역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사인했으면 업무 추진비고 사인 안 하고 그냥 받았으면 그 사람이 안 받고 갔으면 그건 특수활동비예요. 근데 이제 그 경우라면 특수활동이니까 시간을 내준 거니까 대가를 지불한 거니까. 아니 뭐 나 밥 사줬는데 뭐 돈까지 왜 주나 그래 싶어가지고 그냥 환경단체에다 바로 기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 이게 되게 문제예요. 이게 국가를 타락시키는 그런 국민 돈으로 국가를 타락시키는 거니까 문제거든요. 이게 처음 적발된 거는 1989년 정기국회 때예요. 1989년 13대 국회. 그때 유 작가께서 좀 활약을 하셨죠, 그때. 제가 그때 이제 이해찬 총리 초선 때 보좌관을 할 때인데 그때 예결위원 들어가서 그때는 이렇게 메타데이터가 없고 엑셀 컴퓨터가 없을 때였어요. 386 막 들어오긴 했는데 엑셀 같은 게 없어가지고 그 국정원 그때 이제 안기부가 각 부처에 숨겨놓은 예산을 이제 찾아 나섰는데 이게 다 책자를 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액수가 크고 세부 내역이 없고 그리고 끝번호가 특정한 숫자로 그러니까 예산 세목별로 번호가 있거든요. 숫자 번호가 한 7자리 8자리로 조합된 숫자 번호가 있는데 그 끝번호 3자리가 같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정말 며칠을 밤을 새 가지고 여러 명이서
그걸 다 뒤진 다음에 각 부처에서 발견한 거를 김대중 총재한테 보고를 했고 김 총재가 각 의원들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일제히 국정감사 어느 날인가 그 부처에 숨겨져 있는 안기부의 특수활동비 그걸 뒤져가지고 그때 큰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그 후로 어떻게 됐나요? 그때 좀 문제가 됐으면 그때 뭐가 좀 이렇게 개선이 되거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제 액수가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최종 없어진 거는 국민의 정부 때 들어와서 일반 부처들은 다 없어진 거고요. 숨겨놓은 것들이.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나와 있는 그러면 국정원 건 그냥 남아있는 거지. 아, 일반 부처 것들만 없어지고 국정원 것만 지금 남아. 일반 부처 것들도 그건 대부분 없어졌지만 공안기관, 경찰청, 뭐 법무부, 검찰, 경찰, 관세청 이런 데들, 국세청 이런 데 남아있고요. 그러니까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기관들은 아직도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졌고요. 안기부는 국정원은 이름만 바뀌었지만 그 예산 형태는 그대로 갖고 있는 거고 이게 기관장이 이 기관의 불법 행위를 못하게 하는 사람 같으면 그런데 돈이 덜 쓰이고 원세훈 씨처럼 불법 행위를 온통 저지르는 일에 하면 왕창 거기 쓰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수사 기능 갖고 있는 데가 다 굵직굵직한 데예요. 그거 보면. 유학할 때 저 안기부 사람들이 저기 우리 한글학교 선생하는데 뭐 밥도 사주고 그랬거든요. 아, 그거 다 특수활동비예요, 전부 다. 그게 그거구나. 근데 그건 업무 추진비일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안기부는 통으로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안기부는 거의 다 특수활동비라고 봐야죠. 그 외에 이제 경찰, 검찰, 군 수사기관. 근데 국방부도 지금 액수를 보면은 군 수사기관을 넘어선 보안사 이제 이런 데서 이제 군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곳들이 다 이거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천한 거예요. 어찌 보면 비천한 거라고요. 그 돈 가지고 치사하게 정말. 예, 치사하게 사람을 컨트롤하고 이렇게 하는 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각하께서 의지가 굳으신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정치연합의 박홍근 의원이 지금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낸 건가요? 예, 이미 내놓은 상태예요. 내놓은 상태입니까? 정의당도 이거 뭐 발의했나? 정의당에서는 여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이 특수활동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야당도 예전에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까지 국가기관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지난 대선 때 겪어보고 이렇게 또 이제 국회에서 이런 일들이 성완종 리스트 때 뭐나 혹은 뭐 독직 사건 때 사실은 그게 아니고 특수활동비를 저축했다가 뭐 대여금고에 넣어놨다가 한 거다 이렇게 나오니까 비난이 따갑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는 우선 국회 거부터 없애버려야 돼. 다 업무 추진부로 편성을 하든가. 그래서 목적과 사용 내역을 못 밝히는 일은 하지 말고 밝힐 수 있는 일만 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냥 의원들 외유 나가는데 뭐 경비 보태줬으면 보태줬다고 쓰면 되지. 그걸 왜 비밀로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문짝 달아놓고 뒤에서 꾸린 짓 하는 거라고. 국회 거부터 없애야 되는데 지금 국회 것만 없앤다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제도 전체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의 소위원회를 만들자. 여당은 싫다. 그럼 김정은이 시키더냐. 뭐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마치 이것에 대해서 불법 행위에 쓰이거나 혹은 횡령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걸 마치 북한을 이롭게 하자는 행위인 것처럼 이렇게 또 색깔론 펴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법을 고치자는 얘기잖아. 지금 법 고치기 위해서 소위원회 만들자 그러는데 소위원회 열어서 논의하면 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말 되나 이거? 아니 뭐 법 고치는 행위가 법 위반한 행위는 아니죠. 국회 전체가 그 위법 집단이지 뭐.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이렇게 주장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그 사고방식이죠. 아니 그러면 위헌 판결 내리는 헌법재판소는 뭐야? 맞아요. 그거야말로 헌정 파괴범. 헌정 파괴범인 거지. 아, 그렇게 되나 논리가?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3시쯤 됐는데요. 지금 녹음하다 보니까. 오늘 본회의가 원래 2시부터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 안 열리고 있는 것 같고요. 무산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늘 원래 2014년도 정부 결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고, 이병기 대법관 임명 동의안도 처리할 예정이었고, 정치개혁특위 있잖아요. 그 무슨 선거법 하는 거. 그게 시한이 오늘이에요. 이게 임기 연장안도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못 열게 되면 자동으로 정개특위가 해산돼요.
그렇게 돼 있어서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정개특위가 자신이 정한 시한 내지 법이 정한 시한 내에 다 한 적이 없어요. 네, 아름다운 전통이죠. 네, 관례와 전통에 따라서 넘기게 돼 있어요. 박홍근 의원이 낸 법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에요. 국가재정법. 여기에 이제 특수활동비에 대한 확실한 규정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일단 국가재정법에 넣고 그다음에 개별법으로 가고 이제 시행령 만들고 하자는 거고요. 이제 국회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사건 수사비나 안보활동비, 정보수집비 이런 좀 특정 영역으로라도 좀 세분화해서 업무를 명시를 하고 이제 내역을 구분하고 그리고 집행 내역은 국회의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국회의원들한테. 근데 이걸 국회의원들한테 보여주면 국가안보가 무너진다고 주장하면서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런 거죠. 우선 해당 국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뭘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풀어놓지는 않았을 거고요. 뭐 자체 컨트롤하는 어떤 게 있다면 그 자체 통제 기구의 어떤 통제 내용을 국회에 정해진 그런 기밀 등급을 가진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이런 정도라도 하든가 아니면 이제 내부에서 컨트롤하는 그런 위원회에 비밀 유지 자격을 확실히 가진 외부 인사들을 좀 포함시켜서 컨트롤을 강화하든가 이렇게 해서 일부 횡령이라든가 불법 행위가 저지러지는 거를 다 막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 국가 공무원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아주 대규모 횡령은 못 저지르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그런 취지예요, 이게. 근데 지금 국회에서 이게 처리될 가능성은 별로 안 보이죠.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좀 이해가 됐어요? 그 내부적으로 그런 개인들, 조직원 개인들의 어떤 일탈 행위에 대한 감시 체제는 다 돼 있어요. 그 내에서도.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 뭔가 하면 이제 이 각 기관의 어떤 그 주도 세력들에 의한 그 불법 행위에 그렇죠. 국가 예산에 쓰여지는 그 문제죠. 네. 횡령도 심각하다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봐야죠. 권력 투쟁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들끼리 그 권력 기관들 사이에 어떤 뭐랄까 그 주도권 다툼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위상 뭐 이런 데는 막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안기부,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이 돈을 제일 잘 써요. 우리가 이제 소위 반체제라고 그래서 감시당할 때 밥 얻어먹어 보면 아니 뭐 검사들이 그 잡혀가서 우리 검찰 취조받는데 그 밥 때 되면 원래 고치감에 식은 콩밥이 오는데 그냥 무슨 짜장면 짬뽕 뭐 탕수육 시켜서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안 먹는다 그러면 또 싸가지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도 다 특수활동비일까요, 내가 보기에는. 응? 왜냐면 규정 위반이거든, 전부 다. 그 재소자를 구치감에 불러내서 취조를 하는데, 검찰 취조를 하는데, 밥 시간 됐다고, 원래 규칙은 구치감에 돌려보내서, 거기 교도소에서 추진해온 식은 그 가닥밥을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콩밥. 근데 자기들이 탕수육 짜장면 시켜줬으면, 그 돈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 특수활동비로 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지금도 그런 관행이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 부서에서 이제 그 예를 들면 검사가 직원들 수사관 포함한 직원들 회식도 하는 그런 비용이 있죠. 그런 비용조차도 스폰서를 통해서 조달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국민 세금만이 아니라 공적, 사적 특수활동비가 다 있는 그 내가 보기엔 특수활동비를 제대로 집행만 했어도 사적 특수활동비 또 네. 사적인 거 안 받아도 되는 거야. 위에서 인마이 포켓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밑에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횡령은 이제 국민 돈을 공무원이 도둑질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지만 더 적극적으로는 국가기관이 불법 행위를 하는 거. 근데 저는 그런 의심을 하죠 지금. 어떤 인터넷 매체들. 극우적인 논조를 펼치는 인터넷 매체들은 왜냐하면 경제적인 이유에서는 이게 도대체 운영이 불가능해요. 저는 이제 국정원이 이걸 먹여 살리고 있다는 의문. 그리고 그렇게 그런 매체들을 대통령의 즐겨찾기에다가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 이런 거 다 드는 거죠 지금. 그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던 대통령 선거가 이제 1992년 선거죠. 제가 그때 그 당시 그 민자당, 신한국당으로부터 거기 계신 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전국에 그 당시 지역구가 뭐 한 240여 개 정도. 그때 224개. 예, 224개 정도 됐는데 모든 그 지역구 지구당이죠. 그 당시 지구당이 있었으니까 모든 지구당에 현역 의원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모든 지구당에 10억씩 내려보냈어요. 10억씩 내려보냈는데 이 액수가 지금 10억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렇죠.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썼는가를 감찰하는 또 이제 감찰반을 또 전국 순회를 시켰는데 그 감찰반이 조사를 해가지고 3분의 1을 제대로 썼으면은 봐줬다는 거예요. 그게 데이트 아까 말씀하신 거 비슷한 거예요. 한 반 정도 썼으면 양호한 양호한 거지. 그건 아주 모범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3분의 1을 대선을 위해 쓰고 그다음에 그 3분의 1은 자기가 먹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 돈이 내려왔다는 걸 알고 있는 또 그 간부들한테 나눠주는. 근데 사실 이 3분의 1 제대로 썼다 하더라도 그 3분의 1은 또 3분의 1만 내려가는 거야, 밑에. 그렇지. 그리고 또 이게 또 선관위에 보고되는 합법적인 정치자금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그 당시에 그 200억도 대선 합법 선거 비용이 200억도 안 되던 시기였는데 이 돈만 해가지고 전국에 보면 2,200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1조씩 대선 자금이 들어갈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것도 특수활동비. 그렇죠. 나는 이 정부 특수활동비의 집행도 그와 비슷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반 쓴다고 가정해봐요. 10억을 내려보내주면, 이제 10만 원 들여서 표 한 표씩 모은다. 그러면 10,000표 모을 수 있잖아요. 10억 내려가면. 근데 그걸 반을 써. 우선 위원장이 반 인마이 포켓에 5억만 내려보내. 그럼 부위원장들한테 1억씩 5명한테 나눠줬어요. 그럼 부위원장은 또 반 인마이 포켓하고 5천만 원씩 또 이제 동책들한테 내려보내. 동책은 또 반 인마이 포켓하고 얼마 내려가요? 2,500만 원 내려가잖아, 결국. 그러면 그게 10억 내려보내면 1억 2,500만 원이 유권자들한테 퍼져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까지 하는 거예요. 막걸리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막 고비용 저효율 정치의 표상이었는데 나는 사실 솔직히 이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도 그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횡령하고 나머지는 불법행위에 있었잖아. 그렇죠. 그리고 진짜 범죄 행위에 쓰고. 예. 진짜 범죄 행위에 쓰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자신이 좀 한심해 보이지 않아요? 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 그게 말이야. 우리 맨날 일반 활동만 해가지고 이게 어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아니, 정의당의 특수활동비는 없어요? 우리 특수활동비로 점심 먹었잖아, 오늘. 아니고, 시당에서 사준 거잖아. 시당 업무 추진비로 먹었구나. 업무 추진비지. 그건 영수증 처리됐을 거예요. 특수활동비로 먹고 싶으면 국정원에 연락해야지, 우리. 국내 담당 차장실로 연락할까? 왜 정치 카페에 밥 사러 안 오냐고? 그러게 말입니다. 예, 듣고 아마 연락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밥 사러 오면 여의도에 63빌딩에 있는 백리향이나 중국집 같으면 아니면 지금도 있나 왁고 같은 고급 일식집 이렇게 1인당 한 20만 원 나오는데 이런 데 가서 특수활동비로 좀 먹어보자고. 그리고 와서 화장실에서 다 손가락 넣어서 토하는 거야. 그걸 왜 토해? 양심에 끓이겠어. 모르고 먹으면 괜찮은데 알고 먹으면 그렇잖아. 나 이제 타박하지만 못 먹어봤다. 좀 시켜가지고 먹으면 내가 좀 감탄만 하면 왜 이것도 못 먹어봤냐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타박을 해가지고. 맛집에 제대로 먹는 사람은 다 이 특수활동비나 기업 비자금으로 먹는 사람들이 맛있는 거 먹는 거야. 룸사롱. 그렇지. 그 룸사롱 같은 거 다 특수활동비로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죠. 그게 기업이든 법인카드로 처리 안 돼요. 다. 네, 그렇군요.